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앞에서 교수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사정에 의해서 제가 이어서 갑니다. 세법은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죠. 시간적으로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효과적으로 수업을 좀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다른 과목에 부담을 가지 않도록 세법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래서 앞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오전 오후하고 다음번에 오전 오후에서 2개월에 끝날 걸 한번 요약으로 한번 끝내놓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7월 달에 수업 진행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업하는 과정에서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세법은 9월 달에 시작하는 분도 계세요. 9월 달에 시작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분은 매년 그때 시작해요. 매년. 그러니까 그때 시작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서 개정된 것이 어떤 거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런데 시험이 녹록지 않잖아요. 한 과목만 집중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수업 진행은요,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계신 이 요약집에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나 누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개정된 것이 반영이 됐어요.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 그래서 오늘 수업은 취득세하고부터 시작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범위를 이번 달에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시작할 때 조세 총론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잠깐 요약집 하나 추가로 수정할 게 있어서 16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16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양가로 3번에 일반적인 배당순위 그랬죠?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가 많아가지고 전세보증금을 잃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것을 빨리 보완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돼서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3월 달에 개정이 돼서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지방세법은요 4월 27일 날 국회 법률이 통과돼서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할 건데, 여러분 그 도표에 수업은 진행 안 하고 잠깐 3순위 보시면, 박스에 3순위 보시면 당해세라고 들어보셨죠? 공매 경매 처분되면 그 재산에 당해세가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먼저 된 거,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험법에 의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금액이 있거든요. 이것은 당해세에 부한다? 우선한다. 당해세보다도 그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그게 교재 보시면 세 번째 쪽 끝에 4월 1일 개정 그랬죠? 그때까지는 국세보다 우선할 수 있다. 국세에만 우선했는데, 국가가 양보했었는데 5월 1일부터는 지방세도 양보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국세 및 지방세보다 우선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세권 설정 등기 먼저 된 거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요 당해세보다 항상 이제 우선한다. 그거 점검하시고 미리 보실 분도 계셔서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20쪽으로 가죠. 20쪽에 보시면 지방세법 취득세, 이미 공부를 한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방세법은 16개 세금을 하나로 묶어놓은 법이잖아요. 11가지 세금을.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법의 1조부터 23조까지가 취득세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나오는 용어를 좀 이해를 하면 33조부터 시작되는 등록면허세는 수월하고 재산세도 수월하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공부하는 취득세 부분의 용어를 좀 더 신경 쓰시고, 자, 그러면 20쪽에 보시면 박스 위에 쭉 있죠. 요 순서대로 수업을 나갑니다. 항상 세법은요 공부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과세 대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누가 세금 내야 돼? 납세 의무자. 어떤 금액 가지고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 그리고 몇 퍼센트로 할 거냐? 세율. 이게 과세 요건이 요 순서. 그거 공부하고 나서 세금은 두 가지죠. 본인이 스스로 부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신고납부도 있고, 가만히 있으면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나오면 고지서 받아가지고 내는 걸 보통, 징수, 요 두 가지죠. 예, 그 중에 우리 취득세는 신고납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대로 가는데 먼저 특징 봅니다. 1번만 보세요. 1번 특징. 취득세는요, 취득했을 때 한 번만 내는 게 취득세죠. 예, 그래서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으로 간다 그래서 도세, 그거 도세하면 특광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특별시 광역시,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2번에 보시면 세금은요, 사람 중심으로 부과하는 걸 인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물건에 각각 부과하는 걸 물세. 그런데 취득세는 뭐냐? 취득한 사람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물건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물세. 그거 기억하시고 4번 보시면 취득세는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취득한 거지 형식상 절차인 등기를 해야만 취득은 아니다. 등기를 했던 안 했던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라. 그래서 실질주의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반대가 있어요. 뭐? 형식주의. 형식주의는 뭐예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취득한 걸로 보고 자기 앞으로 뭐를 했으면 등기만 했어도 취득세 내라. 이게 형식주의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명의신탁 같은 거. 명의신탁은 뭐죠? 실소유자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죠? 예, 그 사람은 자기 거 아닌데도 자기 앞으로 뭐 했으니까? 등기했으니까 취득세 내라. 그것은 형식주의. 그래서 취득세는 둘 다 과세가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이제 2번 갑니다. 취득의 구분 그랬죠? 여러분, 취득의 뜻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됐다. 이게 취득이잖아요. 그럼 내 것이 되는 이 취득의 내용은요, 예, 이렇게 크게 여러분 교재 보시면 20쪽에 그림 나와 있죠? 그 그림에 대한 내용인데, 예, 취득은 원시 취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간주 취득, 그 다음에 승계 취득,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뜻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승계 취득은 뭡니까? 기존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내가 그대로 넘겨받는 거, 이어받는 거, 이게 승계 취득이죠.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또는 상속받거나 증여받거나 기부, 이런 게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넘겨받는 승계 취득이죠. 이런 경우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하면서 취득세 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용어를 공부할 때 이 중에 매매, 교환, 현물 출자를 뭐라고도 하느냐? 유상승계 취득. 그러면 시험에서는 매매로 부동산 취득했다,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유상승계 취득. 그러면 아보다 매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상속 증여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죠. 예, 그래서 뭐라고 한다? 무상승계 취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간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걸 넘겨받았으니까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하면서 취득세 내는데, 등기를 안 했어도 취득세는 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최초로 취득하는 거, 그죠? 소유권을 창조해서 취득하는 거. 그래서 없었던 소유권을 만들었다. 대표적인 것이 토지 같은 경우는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새롭게 토지가 조성됐어요.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건축이죠. 예, 신축, 재축, 신축, 건축은요, 건축법에 새로 지은 걸 뭐라 그래요? 신축, 다시 지은 거 재축, 뜯어고친 거 개축, 그죠? 또는 증축, 개수, 이런 게 다 건축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신축, 재축, 그죠? 이때 허가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무허가로 건물 져도 원시 취득이에요. 허가받고 건물 짓던 무허가로 건물 짓던 취득세는 내라.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리고 점유시효 취득 있죠. 타인의 부동산인데 내 건 줄 알고 점유의사 표시했어요. 그래서 등기에서 얻어지는 점유시효 취득. 이와 같은 원시 취득은요, 부동산 누구 거라고요? 부동산이라면 내 거다. 부동산 내 거, 이게 소유권이죠. 내 거라고 처음으로 등기하는 게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 그죠?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는 소유권 보전 등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승계 취득하고요, 원시 취득을 묶어서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듯이 사실상 취득이라고 해요. 무슨 취득이요? 사실상 취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정리합니다. 사실상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넘겨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든 최초로 만들어서 취득하든 소유권 취득을 앞으로는 뭐라고 한다? 사실상 취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용 재결은요, 보상금 받아가,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 받아가라고 고시를 했어요. 그런데 보상금이 적으면 거부하잖아요. 예, 그러면 수용 재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럼 다시 감정평가에서 다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수용 재결로 취득은 민법에서 수용은요, 원시 취득이에요. 그런데 수용 재결은 기존에 있던 채권 채무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업 시행자가 넘겨받기 때문에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에서 뭐한다? 제외. 이제 3, 4년 됐어요. 개정돼서 들어온 지가 이제 물어볼 때쯤 됐다 치면 원시 취득에 뭐는 제외한다? 그렇죠. 수용 재결로 취득은 원시 취득에서 뭐한다? 제외. 다음 간주 취득이 있어요. 여러분, 간주 취득은 뭡니까? 자, 글자 그대로 순우리 글이잖아요.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의제. 이건 소유권 취득이 아니에요. 왜? 원래 자기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했죠. 어떤 행위, 무슨 짓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자산가치가 보였어요. 증가됐으면 그것도 보내라. 취득세 내야 된다. 그거에 우리 그거를 간주취득.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쭉 나왔지만 항상 공통적으로 팁을 드린다면 부동산 중심으로 이해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토지의 뭐 지목, 임야를 가지고 있다 개간을 해서 농지로 바꿔놨다. 지목 변경이죠. 그러더니 토지 가격이 종전보다 뭐 했어요? 증가했네. 그럼 그 부분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거 간주 취득이에요. 또 건축물 뭐예요? 개수. 여러분, 개수라고 하는 건 건축법의 개수는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건축물에 부대 설비 있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시설물을 없었던 건물에 부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개수.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이게 개수야. 그럼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자, 여기 보실래요? 자, 건축물 개수는 간주취득이라는데 왜 원시취득으로 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세요. 자, A라는 건물과 B라는 건물이 있는데 둘 다 뭐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여기다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개수. 개수인데 여기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면적은 그대로죠. 가격만 올라갔죠. 아, 이게 간주취득이야. 가격이 부한 거, 증가된 거. 이해가세요? 그런데 고정관념 깨야지. 여기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죠. 엘리베이터는 뭐 건물 안에만 설치하나? 밖에다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거 불법인데요. 세법은 그런 거 따지지? 안 해요. 불법이든 합법이든 관계없어. 자, 불법이라도 여기에 설치했죠. 건축물 면적이 뭐였어요? 증가. 이거 원시취득이에요. 이해가세요? 면적이 증가는 무슨 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은 가격이 부한 거, 증가. 그래서 건축물 개수하면 가격이 증가된 걸 간주취득이라고 하고, 개수를 했어도 면적이 부하면 증가되면 그건 무슨 취득?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승계취득과 원시취득, 간주취득 개념을 잠깐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공부하실 때 부동산 중심으로 다른 사람한테 취득하는 거 승계취득, 건물 같은 거 새로 짓거나 받아놨잖을 매립해서 최초로 취득하는 거 원시취득, 그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거 자산가치 증가된 것도 취득세 내라 간주취득, 이렇게 취득의 구분 종류를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냐? 과세 대상 봐야죠. 무엇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고 할 거냐? 과세 대상, 그죠? 여기서 참고로 이렇게 취득했어도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과세 대상, 여러분 요약집 21페이지 갑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그랬죠? 신경 써야 될 건 부동산이에요. 여러분 부동산에는 거기 교재 보시면 지방세법의 부동산은 토지하고 뭐요? 건축물이죠. 토지 건축물이죠. 이때 토지는 별도로 토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토지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토지의 뜻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토지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28가지 땅의 이름이 정해져 있죠. 그걸 지목이라고 하죠. 그 28가지 지목의 토지를 취득하면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때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사실상의 모든 토지 그랬죠. 사실상 끝에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 이 얘기는 바다나천을 매립했는데 토지 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어도 사실상 토지라면 취득세 내라. 그래서 우리는 토지는 땅인데 토지라고 하고 취득세 부과한다. 이런 토지를 승계 취득했을 때 내고 원시 취득, 토지의 지목 변경, 간주 취득 다 과세죠. 그게 더 중요하다. 토지는 어떤 거 취득해요? 다른 사람한테 취득한 거 무슨 취득? 승계 취득. 바다나천을 매립해서 최초로 원시 취득.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네. 간주 취득. 지목 변경이죠. 이거 과세한다. 이게 더 중요하죠. 다음 두 번째, 건축물. 여러분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나왔죠. 첫 번째요. 건축법 2조 1항 제2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법의 건축물은 지붕하고 기둥이 있는 거예요. 토지상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이거거든요. 이게 뭐다? 건물이에요. 예? 건물. 건축물에는 첫 번째 뭐가 있다? 건물. 건물을 뭐라고 해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은 건물을 얘기한다. 그럼 두 번째, 2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 지붕이 없는 각종 시설물도 넓은 의미의 뭐예요?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내라. 여러분 대표적으로 골프 연습장 주변에 많죠? 자, 골프 연습장 토지 위에다가 철탑 세워져 있고 그물망 쳐져 있잖아요. 지붕 없죠? 그것도 건축물이에요. 그거 취득하면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건물이나 각종 시설물에 추가로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이죠. 딸린 시설물. 대표적인 게 뭐냐? 엘리베이터와 같은 승강기. 이런 것이 이런 데 부착이 되어 있으면 그런 것까지 합쳐서 건축물이라고 한다. 개념만 봤어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건축물의 뜻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제가 5에서부터 강의를 했는데 33회까지 보면서 건축물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럼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공부하느냐? 이건 알아라 이거죠. 건축물은요, 건축물은 다른 사람한테 취득하는 거 무슨 취득? 승계 취득, 취득세 내고. 새로 지은 거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취득세 내고. 기존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없었는데 추가로 설치해서 가격이 뭐였으면? 증가했으면 취득세 내라. 요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부동산 이외에 기타 그랬죠? 예, 이런 건 그냥 한번 읽어본 거예요. 자, 다만 여기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있죠?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요거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은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날마다 만들죠? 왜 만들어요? 팔으려고. 회사가 소유할 재산이 아니라 팔아야 될 재고자산이죠. 예, 이건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물어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고로 요 네 가지 정도,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원시 취득. 자동차 회사는 만들어놔도 취득세 안 내요. 그럼 만들어 놓은 자동차를 여러분이 회사로부터 새 차 출고받아서 취득합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승계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예? 그거 구분해야 돼.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은 걸 넘겨받았지.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 이해가세요? 승계 취득한 사람이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원시 취득한 회사는 취득세 안 낸다. 그럼 하나, 무슨 목적이에요 이거? 판매의 목적이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나 해서.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 새로 지었어요. 무슨 취득? 예? 원시 취득. 그럼 주택건설회사는 왜 지었어요 아파트? 팔려고. 그럼 주택건설회사는 취득세 내 안 내? 원시 취득. 왜 안 내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원시 취득했을 때 과세하지 않는 건 딱 정해져 있잖아. 네 가지만. 그죠? 그럼 부동산은 다 내는 거예요.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줬으면 회사 앞으로 원시 취득이니까 보전 등기하면서 취득세 내고, 여러분이 분양받으면 여러분은 승계 취득으로서 여러분도 취득세 내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다 과세야. 다만 원시 취득 요 네 가지만 특별히 과세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보셨어요. 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데, 여러분, 과세 대상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22쪽 비과세라고 그랬죠. 비과세는 뭡니까? 과세 대상 물건 취득했어도 취득세 내지 마. 이게 비과세죠. 그래서 첫 번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해서 소유하는 재산이죠. 취득한 재산은 취득세 내지 마라. 그죠? 그래서 비과세 첫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보기관이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물어보는 건 2번이에요. 2번이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기부 체납이라고 그랬죠. 조건 없이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취득하는 거,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이나 부동산은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 진입하는 고속도로는요, 원래 민간 자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민자로. 그래서 통행료가 비싸. 근데 처음에 만들 때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데 30년 지나면 국가한테 조건 없이 줄게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국제공항한테는 너 취득세 내지 마, 비과세 혜택을 줬었죠. 근데 30년이 언제냐? 2030년이에요. 앞으로 6, 7년만 있으면 이제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그럼 통행료가 많이 싸지겠지. 그죠? 좋아요. 이렇게 약속하고 취득하는 건 취득세 내지 마라.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실래요? 양가로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다만 국가의 귀속 등 요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안이하고 매각하거나 증여 또는 반대급부로 국가 등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보호받으면, 양여가 뭐야? 양여 건네받으면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는 뭐한다? 그건 과세하겠다.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이 2020년에 가서 약속된 날짜에 가서 약속대로 뭐를 해요? 기부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바뀐 거야. 뭐라고? 우리 직원이 서울에서 공항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한 1000명 되는데 우리 직원만 공짜로 사용하면 안 될까? 아니면 50% 깎아주면 안 돼? 이런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 이 얘기. 조건 없이 줘야 돼. 그럴 때만 비과세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2번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3번 무슨 재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거 신탁재산. 여러분 현금을 집에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 돈을 은행에 맡기면 보관돼주고 수익도 올려주죠. 예, 은행 역할을 하는 게 부동산은 무슨 회사다? 신탁회사예요. 부동산을 맡기면 신탁회사가 합법적으로 관리를 해서 수익을 올려주는 거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1억씩 투자해서 빌딩 샀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등기했어요. 공동 등기. 자, 공동 소유니까. 그런데 상가 빌딩을 공동 등기했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관리는 내가 할게, 내가 관리를 좀 할게. 그러면 여러분 나 믿어 안 믿어요? 처음 보니까 안 믿어. 그죠? 예? 그럴 때 맡기는 게 뭐야? 신탁재산이야. 신탁법에 맡겨요. 그럼 합법적으로 관리해서 수익을 주면 우리가 나눠 가지면 되잖아. 그죠? 예, 이런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신탁재산은 맡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위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그래요. 수탁자. 그럼 요 사람 부동산이 일이 가겠죠. 그래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1번 얘 부동산이 누구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죠. 그럼 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야? 취득이잖아요. 이렇게 왔으니까 등기하잖아요. 너 취득세 내지 마. 이거 비과세 매매가 아니라 재산관리 맡기기 위해서 이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이 그 얘기입니다. 위탁자로부터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건 거래가 아니니까 취득세 내지 마라. 이해가세요? 그럼 이제 2번은 뭡니까? 이제 약속된 날짜가 되거나 만기가 되거나 아니면 중도의 계약을 뭐하면? 해지하면 여기 있던 부동산이 원래 소유자 누구 앞으로? 위탁자 앞으로 되돌아가겠죠. 이것도 여기서는 등기하겠죠. 요거 뭐 내지 마라. 취득세 내지 마라. 이것이 2번이에요. 2번 신탁이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로부터 누구 앞으로? 원래 소유자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도 거래가 아니다. 비과세. 이해가세요? 예. 다음 세 번째 여기 보세요. 얘가 계약세 들어 재산 관리를 못해. 그럼 새로 계약해야죠. 그래서 새로운 신탁회사를 선정해서 여기 있던 계약을 해지하고 이리 옮겨놔야 되겠죠. 예, 이렇게 수탁자를 뭐 한다고요? 3번? 바꾸는 거예요, 변경. 그래서 이전할 때 얘한테도 뭐야? 비과세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것이 3번입니다. 수탁자가 변경돼서 새로운 신수탁자한테 소유권 이전. 자, 설명은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공부하실 때 신탁법에 무슨 재산, 신탁재산 하면 눈길도 주지 마. 이건 거래가 아니에요. 양도도 아니고 취득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잠깐 여기서 하나 볼게요. 그럼 얘 재산이 여기로 왔죠? 예? 거래가 아니니까 취득세 안 내요. 양도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 공부합니다. 재산세는 누가 내야 돼? 재산세는 매년 내야 되는데 재산세는 누가 내야 돼? 얘 재산인데 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그래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구야? 얘예요. 얘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 종부세 납세 의무자. 이해가세요? 여기서 이어지는 게 있네. 얘가 뭐를 못 내면, 재산세를 체납하고 안 내면 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가 그 물건 가지고 대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여기까지가 정리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신탁재산은. 신탁재산은 왔다 갔다 하는 건 거래가 아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내죠.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했어도 누가 납세 의무자? 위탁자가. 그런데 얘가 체납을 해 안 내. 그러면 다른 재산 압류해야 하는데 재산이 없죠. 그럴 때는 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의무가 이거 재산세에서 종부세에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만 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탁재산은 뭐다? 비과세다. 다음 이번에는 법률에 의해서 환매권. 1번은 시험에서 물어볼 내용은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것은 공익사업을 하는데 부동산에 수용됐는데요. 그 사업이 폐지가 됐어. 그럼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국가 등은 막대한 보상금을 줬잖아요. 그걸 원래 소유자한테 너 우리 사업 못하게 됐으니까 네가 다시 살래? 그래서 취득하는 건 환매권은 아닌데도 뭘로 봐? 환매권으로 보고 너한테는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 내용인데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아요. 다만 요거 2번은 기억해야죠. 존속기간이 몇 년? 1년 미만 임시건축물 있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비과세.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분양하기 위해서 견본주택 만들어놨죠. 이거 1년 안에 없어질 거야. 그럼 취득세 내지 마라. 비과세. 여기서 잠깐, 여기에 임시건축물인데요, 고급 오락장이나 사치성으로 사용하면 그때는 과세. 사치성으로 사용하면 뭐한다? 과세. 사치성 재산이 아니면 비과세.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하면 뭐한다? 과세가 됩니다. 그거 정도 보시면 되고, 또 하나 3번에 보시면 여러분 아파트 공동주택 시가표준의 9억 이하인 공동주택의 개수라고 그랬죠. 엘리베이터 추가로 설치하는 거, 예, 이것은 취득세 부과하지 않겠다.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가 너무 낡아서 교체하거나 설치하는 것은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조건이 뭐예요? 시가표준액이 얼마? 9억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해가십니까? 예, 요렇게 해서 우리 비과세에서는 여기에서는 2번하고 몇 번? 3번.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신탁법에 무슨 재산? 신탁재산은 그냥 거래가 아니니까 세금 안 낸다. 그죠? 신탁재산 딱 나오면. 그리고 국가한테 기부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취득하는 건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비과세 부분 봤어요. 그럼 이제 과세 대상 물건 취득했는데 이런 거 빼고 그럼 누가 취득세를 내야죠? 납세 의무자 들어갑니다. 그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최근에 개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개정된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갈 건데,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중에서 대금을 지급한 자나 시설 대여업자, 이것은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차량 같은 거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사실상 취득자 그랬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자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상 하면 소유권 취득이죠. 내 앞으로 뭐 안 했어도, 그렇죠. 등기 안 했어도 관계없어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하고, 그런 권리를 취득했으면 등기 여부 따지지 말고 보내라, 취득세 내라. 이게 취득세 납세 의무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자는 등기 안 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주체구조부, 여러분 주체구조부, 여러분 이제 자꾸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이제 문제풀이하고 7월 달에 가면 키워드를 잘 찾으면 돼요. 키워드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키워드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자, 여기 보실래요? 건물을 지으려면은요, 튼튼하게 지어야죠. 그러니까 기둥이 들어갈 자리를 기초라고 하거든요. 기초를 튼튼하게 구덩이 파고 콘크리트 넣고 철근 넣고 견고하게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기초.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뭐 세워? 예? 기둥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둥하고 기둥을 연결해 쓰러지지 말라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벽, 시워, 지붕. 이게 건축물의 주체 구조부야. 핵심이 되는 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또는 뭐라고 그래? 주체 구조부. 여러분, 기둥이, 요 기둥은 남편이 가지고 있고 요거는 부인이, 이런 건 없잖아. 한 사람이 소유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묶어서 뭐라고 한다? 주체 구조부예요. 그러면 건축물은 이거 말고 있어도 되고, 이런 거 말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걸 부대 설비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 뭐? 엘리베이터와 같은 뭐? 승강기.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승강기 이론상이에요. 건축물 소유자 따로 있고 승강기 설치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합시다. 그럼 취득세는 누가 내야 되느냐? 승강기 설치한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취득세 내라, 이 얘기입니다. 건물주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부대 설비 조작 시설물 설치했을 때는 무조건 누가 취득세 내라?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납세 의무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자, 거기 보시면 양가로 2번 건축물 중 조작 설비 부대 설비, 그거 줄치고요. 건축물의 부대 설비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읽어볼 필요 없어요. 맨 끝에 두 번째 저 끝에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어떤 경우라도 부대 설비 설치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상가 빌딩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일상적으로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법에서는 건물주라고 안 하고 주체구조부 취득자, 소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건물 가지고 있는데 1층에 여러분 건물이니까 여러분이 임대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입자가 은행 지점이 들어오는데, 은행 지점. 그럼 은행에서는 어떻게 해요? 은행 업무를 수행하려면 대형 특수한 금고 같은 걸 제작을 해서 건물 벽에다가 붙박이장 같이 부착을 하죠. 세워져 있는 건 취득세 안 내. 건축물에 부착이 됐으면 그건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그게 부대 설비예요. 자, 여러분 건물에 대형 금고 설치한 사람은 누가 설치했어요? 세입자인 은행이 사다가 설치했죠. 그래도 취득세는 누가 내야 돼? 건물주가 내는 거예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유가 있죠. 왜? 은행을 뭘로 하면? 세입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뭐하고 끝날 때까지 뭐 안 내고 취득세 안 내고 떠나버리면 지방자치단체 세금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건물주로 하는 거. 건물주를 뭐라고 한다? 주체 구조부.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했으면 정리할 때는 건축물의 부대 설비 딱 나오면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거기 잘못되면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부대 설비 설치한 사람하고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같이, 그런 뜻이 아니라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부대 설비도 같이 취득한 걸로 봐라, 이 뜻입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건축물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다. 건축물의 부대 설비 딱 나오면, 그럼 조합은,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들이 만들어서 조합을 결성한 거죠.
조합은 민법에서 동업이야, 동업. 그죠? 공동 목적을 위한 거잖아. 그래서 조합을 결성해서 아파트 짓죠? 재개발, 재건축해서 아파트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어가지고 맨 먼저 누구한테 나눠줘? 조합원들한테 줘요. 그리고 남는 건 일반 분양.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조합이 건물을 아파트 지었는데 누가 취득세 낼 거냐? 조합원한테 줄 거는 누가?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실래요? 이 얘기입니다. 여 지역이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해. 비가 오면 막 새고 난리나. 근데 재개발, 재건축하려면 옛날에는 대규모로 했었거든요. 지금은 소규모로 몇 집이 모여가지고 재개발, 재건축할 수도 있어요, 법률이. 그래서 얘들이 조합을 결성을 합니다. 그러면 얘 부동산은 다 어디로? 조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명목상. 그리고 얘들은 나중에 아파트 받으면 되죠. 그래서 얘들은 뭐라고 해요? 조합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딱지를 하나 받았죠. 그게 뭐야? 입주권. 됐어요? 그러면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받고 이거 다 뭐예요? 철거하고 여기다가 아파트 지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 지어야 장사가 되지. 그죠? 그래서 아파트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자, 그럼 누구 이름으로 지었어요? 조합의 이름으로 지었으니까 이거 무슨 취득이야? 원시 취득. 지금 이거 취득세 누가 내느냐 이거예요. 자, 조합이 아파트를 지었는데 요 부분은 누구한테? 조합원들한테 나눠줄 거다. 그럼 얘들이 취득세 내, 이거는. 그리고 얘들은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 세금이 적어요. 이해가세요? 그럼 요거는 일반 분양이죠? 그럼 일단은 누구 앞으로? 조합이 취득세 내고, 나중에 분양하죠? 얘들은 승계 취득이니까 또 취득세 내고. 이해가세요? 근데 지금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합의 이름으로 건축한 경우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원이 취득세 내고, 조합원 이외의자한테 분양하는 것보다 조합.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시험에서 이 부분을 물어보지는 않는다. 물어보는 건 뭐? 조합원용에. 그래서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조합, 주택, 조합, 그랬으면 조합원용, 그러면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당연히 상속받은 재산은 누구예요? 상속인. 그죠?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각각 납세 의무를 진다. 다음, 변경한 시점에 소유자 그랬거든요.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이 저기 임야를 가지고 있어요. 강원도 꼴짝에 임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서울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임야 강원도에 있어요. 근데 강원도 살고 있는 어떤 주민이 여러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여러분 임야를 여러분이 승낙만 해주면 내가 비용 들여서 199 가꾸고에서 농사지는 전답으로 바꿔서 열심히 농사지어가지고 무공의 쌀 얼마 주겠대.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승낙을 했어요. 여러분 토지죠? 자, 지목 변경 공사는 그 지역 주민이 했죠. 그래서 임야를 뭘로? 전답으로 바꿨다. 지목 변경. 그래서 토지 가격이 뭐였어요? 증가를 해서 이거 취득세 내야죠. 그럼 누가 내야 되느냐? 지목 변경 한 사람이 내느냐? 소유자가 내느냐? 이 얘기예요. 소유자야. 변경할 때 당시 토지에 두고 소유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가십니까? 예, 여기까지만. 물론 이런 부분은 참고로만 읽어보시고. 자, 다음, 이제 납세 의무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여러분 21쪽에 보시면, 24쪽이죠? 24쪽에 보시면, 자, 양가로 5번 나왔죠? 자, 첫 번째, 배우자 등의 취득. 여러분 이 부분은요, 취득세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양도소득세에서도 그대로 나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의 부동산 매매는 기본이 뭐야? 예? 남편하고 부인이 부동산 매매했다.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사고 팔았다. 안 돼. 기본이 뭐야? 증여. 기본이 뭐? 증여. 양도소득세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해 보세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거기 줄치고요. 그리고 끝에 증여로 취득한다. 증여. 핵심이 그거예요. 증여. 여러분 남편 부동산을 부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주고 부인이 돈을 남편한테 줬대. 그럼 국가에서 물어보지, 너 진짜 돈 줬니? 그랬더니 줬대. 어디서? 이불 속에서. 그걸 어떻게 확인해? 그래서 인정 안 하는 거 그냥 뭘로 가?
증여예요, 증여. 이해가세요? 그럼 증여세 내야죠. 증여세 부담이 크죠. 그래서 둘이 매매했다고 주장을 하겠죠. 그래도 법에는 뭘로 간다? 기본이 증여. 그런데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가 있다니까. 부모 자식 간의 거래도 입증이 되는 거. 자,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물건 나왔어요. 그러면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물건 나왔으면 자녀나 부인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낙찰받았다. 짜고 한 거 아니잖아. 그건 매매해. 아버지가 세금을 안 냈어요. 그래서 압류 절차를 밟아서 공매 처분됩니다. 그런데 공매 처분되는데 그 부동산을 부인이나 아들이 참여해서 낙찰받았다. 그것도 인정돼. 공매, 경매. 또는 아버지와 아들이 등기를 해야 될 부동산을 서로 뭐 했어요? 맞바꿨어요. 교환. 교환자가 들어갔죠. 이것도 보다 양쪽 다 매매로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받았어요. 파산 선고 받은 사람 재산은 파산 재단에 속하는 법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법원을 통해서 부모 자식이 그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국가로 거래한 거죠. 거짓말할 수 없잖아. 이런 거. 그 외에도 부모 자식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금 출처가 뭐하면 입증되면,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잖아요. 이런 단어가 있으면 뭘로 가고? 매매. 그런 단어가 없으면 뭘로 갑니까? 증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배우자 직계 존미속 간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뭘로 간다고요? 자, 배우자 직계 존미속이 키워드야. 그리고 뭘로 간다? 볼 것도 없이 뭐? 증여. 이해가세요? 부모 자식 간의 매매는 뭘로 가? 증여예요, 증여.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뭘로? 유상거래로 인정해주겠다. 매매로 인정해주는 특별한 거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 밑에, 자, 공매나 뭐? 경매를 통했다. 파산, 선고 절차로 파산, 그죠? 그리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서로 뭐 했어요? 교환을 했다. 이해가십니까? 이런 것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뭐야? 공파대교. 그죠? 송파대교가 아니라 뭐? 요거는 뭘로 간다? 매매. 공파대교. 이거 없으면 뭘로 가고? 증여. 이것이 양도소득세에서도 그대로 물어봅니다. 이해가세요? 그거 꼭 점검을 하시고요. 자, 또 하나 보죠. 이번에는 부담부 증여.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 조건부 증여예요.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부동산을 부하면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뭐를 하면, 증여를 하면, 이건 친부모가 아니야. 유전자 검사해 보면. 그죠? 왜?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할 때는 자식의 증여세 부담을 줄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 부담부 증여를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체를 다 뭐를 하면, 증여를 하면 자녀는 증여세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 증여받은 자녀는 유전자 검사하면 분명히 친부모가 아니라고 나와요. 친부모 자식 간에는 반드시 무엇을 하라? 부담부 증여.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먼저 봅니다. 부담부 증여.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자, 이제 출처예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출처죠? 거기에는 무슨 부분? 채무액 요거 출치면 되죠? 채무액. 부담부 증여 밑줄쳤고, 키워드가 뭐? 채무. 채무는 뭐다? 증여가 아니라 갚을 거니까 뭐다? 유상, 매매. 매매 두 번째죠.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다 이게 끝이에요. 부담부 증여는. 부담부 증여하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야. 갚을 거니까 지금 갚으나 나중에 갚으나 줄 거잖아요. 공짜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부담부 증여.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항상 나오는 게, 부담부 증여 그러면 부담부 증여는 무슨 부분?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뭐다? 유상, 매매. 이것도 양도소득세에서 그대로 물어보죠. 지문이. 요거는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에서 물어보니까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24쪽 양가로 7번 상속재산에 뭐라고 그랬어요?
재분할 그랬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상속재산의 재분할은,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상속이 개시 후, 이 얘기는 사망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각 상속분이 확정돼서 뭐가 됐어요? 자, 거기 출치입니다.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가 된 후, 거기까지.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됐어요, 거기까지만. 그리고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자, 두 번째 절 협의하여, 그거 줄죠. 협의가 합의죠. 합의하여 다시 재분할하는 경우 재산가액은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자, 이제 출제입니다.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자, 밑줄 친 것만 정리하면 그게 키워드인데 뭐요? 상속재산 뭐를 하고? 확정돼서 뭐가 됐어요? 등기되니까 상속받은 사람 앞으로 등기됐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를 해? 합의. 판결이 아니에요. 합의에 의해서. 시험에서는 판결로 이렇게 살짝 묶어놔서 32회 때 판결은 증여로 보지 않아요. 근데 협의에 의해서 지분 변동은 지분이 무한 자, 감소한 자로부터 지분이 무한 자는 증가한 자는 무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겠다. 요거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실래요? 자, 상속분이 확정돼서 뭐가 됐어요? 등기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공동상속인의 뭐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지분 재분할했죠. 그래서 지분이 종전보다 초과됐죠.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뭐다? 감소한 자로부터 뭐 받은 거? 증여 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개념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령이 좀 돼요. 100세. 나이가 100세야. 그리고 재산이 좀 돼. 얼마? 100억.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조만간에 거시기 하겠죠. 알죠? 예. 근데 이 사람의 자녀가 몇 명 있어? 3명. 서글픈 얘기지만 자녀가 몇 명? 3명이 있어요. 그러면 민법에서는 여러분, 재산을 모을 때는, 모으기 위해서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은 죽어서 마음을 좀 곱게 가져라 그래서 민법 1004조에 있어. 상속순위가 천사가 되라고 그랬죠. 1004조. 거기에 보시면 민법상 상속지분은 다 똑같은 애.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리고 자녀는 똑같다. 그죠? 예. 둘이 배우자도 있고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는 1.5, 자녀는 1. 비율로 얘기하면 60% 40% 이거예요. 그럼 얘들은 이 사람의 배우자가 없으니까 세 사람이잖아요. 그럼 민법상으로 가면 유언장이 없다면 민법으로 가면 33% 받겠죠. 100억이니까 33억 받을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거시기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진짜로 거시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보니까 받으려고 했더니 007 가방 들고 누가 나타나? 변호사가. 뭐 가지고? 유언장. 여러분, 상속은요, 유언장에 하자가 없으면 유언장이 최우선이에요. 유언장이 없으면 민법으로 가. 이해가세요? 제가 학원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내가 죽으면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 하나 있으니까 둘이 나눠 갔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민법으로 가면. 그죠? 근데 내가 유언장을 작성해서 뭐라고?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내 여자친구한테 줘. 이러고 죽었단 말이야. 그 여자친구한테 간다니까? 그러면 우리 배우자 부인하고 아들은 받을 사람이 하나도 못 받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유류분을 조금 인정해줘. 자기가 받아야 될 지분의 절반. 좋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얘네들은 이렇게 받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유언장 개봉을 했더니 얘는 50%, 얘는 30%, 얘는 20%. 아, 민법상은 똑같이 가야 되는데 얘가 제일 조금 받았잖아. 얘 기분이 어때요? 그건 나쁜 정도가 아니지. 그냥 더 격하게 표현해봐. 더러워. 그죠? 인상 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 등기를 했잖아요. 일단 등기하고 나서 얘들이 뭐합니까? 협의합니다. 합의해서 얘들 지분 일부를 얘한테 뭐 했다면, 넘겨줬다면 얘는 뭐 받은 거다? 그렇죠. 증여받은 걸로 본다. 우리 공부했어요. 그럼 얘는 먼저 취득세 내고 상속세 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는 취득세 또 내고 증여세 또 내야죠. 이런 불상사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뭐 하기 전에? 상속 등기 하기
전에 정리하면 되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라 얘기 안 하고 하면 별도로 증여세 부과된다. 이해가세요? 정리하면 상속재산 등기한 후에 협의에 의해서 지분 변동은 지분이 무한자, 증가한 자는 뭐 받은 걸로? 증여받은 걸로 보겠다. 이해 가십니까? 예, 이렇게 해서 보시고, 또 하나 여러분 신탁재산의 지위 이전 그랬죠? 자, 그 교재 보시면 신탁재산의 지위 이전 25쪽에 있네요. 그죠? 신탁법에 신탁재산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거기 새로운 위탁자 거기 줄치면 되죠.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위가 뭐죠? 권리. 그죠?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 신탁법의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다른 사람한테 이전되면 새로운 누구? 위탁자는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이 얘기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맡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신탁재산의 위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신탁회사를 수탁자죠. 그럼 얘 부동산 얘 앞으로 맡겼을 거 아니야. 이게 신탁재산이에요? 요때 취득세 내 안 내? 안 내요. 양도도 아니죠. 재산세는 누가 내? 됐어요? 예, 이해하고 계시네. 그런데 그럼 얘는 재산을 맡겼죠. 그럼 얘는 앞으로 매달 뭐 받아? 얘한테 이익 받아야죠. 그리고 만기가 되면 재산도 되돌려 받아야죠. 그게 권리야. 누구의 권리? 그렇죠. 이런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 지위, 권리. 이 권리를 갑이 누구한테? 새로운 위탁자 누구한테? 을한테 이 권리를 뭐 했어요? 이전해 줬다니까. 얘 보고 뭐라 그래? 야, 너 다음 달부터 네가 이익 받아. 만기가 되면 네가 받아. 이렇게 됐어요. 권리를 얘한테 넘겨줬죠. 이런 권리를 얘한테 넘겨주면 얘는 여기 있는 재산을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취득세를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신탁법의 재산을 내가 맡겨놓고 그 재산의 권리를 우리 아들한테 넘겨주면 우리 아들은 그 취득이야.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신탁재산은 위탁자, 수탁자 간의 소유권 이전은 부과하지 않잖아요. 근데 위탁자가 아닌 다른 위탁자한테 이전되는 건 그건 뭐한다?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납세 의무 범위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납세 의무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자, 여러분 23쪽, 24쪽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원 부속물 시설. 여러분 어디 있냐면 24페이지 맨 밑에 8번 얘기입니다. 8번. 이것도요,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 여기 보세요. 이겁니다. 자, 전 답이었어요. 농사 짓고 있던 농지가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지목변경 공사를 해서 대지로 바뀌었어. 뭘로요? 대지. 그래서 이 토지는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여기다가 건물 같은 거 지으려면 땅 소유자는 기초공사를 해놔야 돼.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도록 뭐 배수로 같은 것도 해놔야 되고, 그죠? 여기는 주택을 지을 것 같으면 미리 뭐야? 정원수 같은 거, 조형물 같은 거 설치할 수도 있죠. 이거 취득세 누가 내느냐 이 얘기야. 자, 이 토지에 다른 시설물이 없죠. 당연히 누구?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 내야지. 지목 변경으로 보는 거예요. 취득세 내고. 만약에 이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누가? 을이. 얘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갑한테 와서 야, 너 건물 아무것도, 이 토지 위에 아무것도 안 지을 것 같으면 내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게. 대신 사용료를 주고 여유가 되면 나중에 이 토지 내가 뭐 할게? 살게. 그래서 당분간은 내가 뭐 사용료 주고 사용할게. 그래서 그래도 되냐 물어봤더니 얘가 그래도 된대. 이게 지상권이야. 지상권 인정해줬죠. 그래서 얘는 건물 지었죠. 건물을 지으면서 어차피 나중에 살 거니까 토지 여기다가 정원을 꾸미거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건물 공사 원가로 다 들어가. 그래서 이건 토지 소유자 따로 건축물 소유자 따로 있죠. 누가 취득세 내느냐? 건물을 지으면서 한 거잖아요. 그럼 누가? 건축물 소유자가. 아무것도 없으면 누구? 토지 소유자. 그거야 그거.
이해가세요? 그래서 맨 밑에 보세요. 자,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은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이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부지로 사실상 변경됐다. 그럼 건물 같은 거 없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에 건축물에 접속된 그랬으니까 건축물에 딸려 있는 거죠. 그런데 2번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사용하지 건물이 없어요. 그럼 누가? 토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해가세요? 또 하나, 여러분, 또 하나는 과점주주에 대해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점주주까지만 볼 건데 23페이지 맨 밑에 4번 과점주주 나왔죠? 과점이 뭐예요?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과점주주죠? 그래서 과점주주는요,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라. 상장법인은 아니에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취득할 때 누구로부터 취득하느냐?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나 우리 사주, 사원이 가지고 있는, 또는 회사 설립하고 추가로 주식 발행하는 증자로 인해서 취득을 하라. 이 얘기는 회사 할 때, 설립할 때 취득한 건 이중부가이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 의무가 없다. 그래서 총 주식의 몇 프로? 50% 초과했을 때 무슨 주주? 과점주주라고 한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비율만큼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다만 요건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법인 할 때 설립 시 취득은 납세 의무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최초로 무슨 주주가 됐다? 50% 초과했으면 취득세 50% 내야 되겠죠. 초과하는 비율만큼. 그래서 지분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데, 다만 여기서 과점주주하면 항상 나오는 게 설립 시 취득은 뭐한다? 제외. 여러분, 회사 제일 처음에 할 때? 설립할 때 주식 발행하죠? 그 여러분이 취득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준 돈 가지고, 회사의 주인이니까 여러분이 준 돈 가지고 회사가 부동산 사고 여러분이 준 돈 가지고 취득세 냈죠? 그런데 이 중에 50% 초과했다고 해서 당신은 과점주주니까 취득세 또 내. 그러면 이중부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설립시 취득은 납세 의무가 없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과점주주 지분이 뭐했다고요? 증가. 자, 과점주주는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냈는데 지분이 계속 뭐하면? 증가하면 증가할 때마다 내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리고 재차 무슨 주주? 과점주주. 이 얘기는 과점주주였는데 일반주주로 바뀌었다가 또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종전보다 뭐한 거? 증가된 것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볼게요. 박스 23쪽. 최초로 무슨 주주? 과점주주. 첫 번째 간에 설립 시 몇 프로? 그 취득세 납세 의무 없다. 그럼 나중에 몇 프로 취득했어요? 5% 취득했죠? 그때는 5%만 취득세 내면 돼. 됐어요? 두 번째 칸에 회사 설립할 때 몇 프로 취득했어요?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야. 그런데 옆에 칸에 몇 프로 취득했어요? 10%를 취득하는 순간 과점주주가 됐죠? 그때는 전체 몇 프로? 그렇죠. 55% 취득세 내라. 그러면 재차라고 그랬죠? 55%로 설립하고 나서 과점주주니까 55% 취득세 냈겠죠? 근데 5% 팔았어요. 감소됐죠? 또 다시 취득했어요. 10%. 여기까지 계산하면 몇 프로가 돼요? 60%로 또 다시 과점주주가 됐죠? 그럼 원래 과점주주보다 증가됐죠? 몇 프로? 5%만 취득세 내라 얘기. 이해가세요? 그럼 네 번째 칸에 60%로 과점주주 됐으니까 취득세 냈겠죠? 그런 다음에 10% 처분하고 5% 취득해서 다시 조정했더니 55%니까 일단은 무슨 주주인데? 과점주주지만 종전보다 증가된 거 없다. 취득세 안 낸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